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9일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보수 우파 진영에서 갖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당대표까지 했죠. 보수 정당의 당대표, 야당 대표를 시작해서 여당 대표까지 했는데 그 이준석이 드디어 좌파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부터 좌파 정치인이 됐습니다. 민주당 출신 사람들과 오늘 그 당을 같이 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자,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지금 이낙연을 비롯해서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 이런 의원들은 나중에 총선이 끝나면 다시 민주당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준석도 같이 민주당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때 또 다른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부터 이준석은 좌파 정치인입니다. 이낙연과 손을 잡았습니다. 소위 지금 4개의 제3지대 정당이 있죠.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그 다음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또 새로운 선택해서 금태섭, 원칙과 상식에서 조응천, 김종민, 이원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전부 다 민주당 출신이고 이준석만 국민의힘 출신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3지대 세력 통합한다 그러면서 신당을 만든다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했는데 갑자기 돌은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처음 봅니다. 어쨌든 당명은 이준석이 했던 개혁신당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당의 공동대표,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라고 합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은 각 세력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한다. 그러니까는 이낙연이 1명, 이준석이 1명, 또 금태섭도 1명, 조홍천 이쪽에서 1명. 그래서 최고위원을 한 명씩 한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이 맡는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낙연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준석은 여기서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동대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나절 사이에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지금 원칙과 상식 소속으로 여기에 합류한 이원욱 의원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 연휴 밥상에다가 풍성하게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드디어 세계 정당 한 개 그룹의 합의로 국민들께 풍성한 선물을 드리게 됐다. 이게 선물인지 우한 덩어리인지 애물단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입니다. 지금 설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특히 내일 되면은 차례상 민심이 형성이 되죠. 다 친지들이 모여 앉아서 총선 앞두고 여론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제3지대 통합신당도 있다. 이렇게 하나 던진 겁니다. 우리도 좀 이야기 좀 해다오. 우리도 좀 봐다오. 우리도 있어.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하느라고 졸속 합당 선언을 한 거죠. 졸속 통합 선언을 해서 어떻게 그냥 반나절 사이에 당대표 누구 둘, 이낙연,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 이낙연, 최고위원 각 1명씩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당을 뚝딱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당 절차는 거쳐야죠. 이것이 이제 설 연휴 이후에 해야죠. 선관위에 등록도 해야 되고 지구당, 시도당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또 자금은 어떻게 할 건지 돈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또 해야 되는데 벌써 예상되는 것이 저는 이낙연이 이준석이라는 폭탄을 안았다. 자, 이준석 이 안에서 또 이낙연하고 분명히 싸울 겁니다. 아마 서로 신분부터 다르게 정치권에 들어온 그 과정부터 다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이 또 엄청나게 이낙연과 안에서 대립각을 이루겠죠. 자, 그거야 그쪽 문제고 지금 묻지마 뭉치기를 했지만 앞으로 또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지역구 출마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위성정당을 또 하나 만들 건지
자기들끼리 지주고 볶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 영향을 미칩니다. 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제가 오늘 그 영등포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여드렸죠. 거기서 제3지대 정당의 신경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니 그것이 한 10% 정도를 가져가죠. 신경민 전 의원은 뭐 지명도가 있으니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10% 가져갔지만 그렇게 아니고 제3지대에서 한 1, 2%만 가져가도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간 대결에서 제3지대 정당이 1, 2%만 가져가도 이 민주당 표를 가져가게 됐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이준석도 이제 좌파 전향을 했고, 그래서 수도권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데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데 이 국민의힘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됐다. 자, 이런 그 분석을 하나 해드렸는데 그거 별개로 저는 이준석이 이렇게 정리가 된 데 대해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우파 진영에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다. 이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워낙 소동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가서 뭐 이낙연과 싸우던 윤석열 대통령을 뭐 공격하겠죠. 공격하는 것은 다 좌파 정치인 이준석이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 좌파의 품에 안긴 이 이준석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좌파로 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다 아시는 문제인데 제가 한번 상기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준석이 여의도에 들어옵니다. 여의도 정가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친구 경북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유성민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에 인턴으로 들어옵니다. 인턴 뭐 국회의원이 아무렇게나 뽑을 수 있는 거죠. 인턴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자, 뭐 본인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보나마나 유승민이 꽂아 넣었겠죠. 유승민 아버지 친구 유승민이 그때만 해도 유승민은 원조 친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그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까지 했죠. 그때는 이 배신, 소위 말하는 배신 프레임에 걸리기 전입니다, 유승민. 그래서 유승민의 인턴을 하다가 이 박근혜 비대위원으로 가서 박근혜 키즈, 이렇게 또 언론에서 지칭을 해줬죠. 젊은 사람이 비대위원으로 왔으니까는 박근혜 키즈 해줬는데, 그러다, 박근혜 정부가 바로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 박근혜 키즈였던 이준석은 호가호위를 하죠. 호가호위를 해서 이 아이카이스트, 그쪽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성접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접대 때문에 지금까지 족쇄가 되고 있는데 그 경찰 수사에서 이미 접대 사실은 거의 뭐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또 그로부터 파생된 무고죄, 이것은 여전히 검찰의 그 수사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또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죠. 그 수사를. 그래서 어쨌든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호가호위를 합니다. 그래서 성접대까지 받았는데, 그러다 이 탄핵 국면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되니까는 또 유승민을 따라서 당을 나가죠. 당을 나가고 나서 여기저기 막 다닙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거의 뭐 떠돌아다니면서 당을 막 바꾸고 민생당인가요? 뭐 거기도 가고 막 하다가 2020년 총선 때 다시 정통 보수당, 미래통합당으로 기한을 하죠. 그때 보수 대통합해서 유승민, 따라서 같이 또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그리고 뭐 방송에 출연하고 막 하면서 인지도를 막 높이고 또 그 전에 그 바른정당 이런 데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을 그때도 막 논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과도 막 싸우고 그렇게 해서 방송도 출연하고 인지도가 올라가고 해서 본인의 실체를 잘못 파악한 그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잘못 파악한 덕분으로 당 대표가 한 번 됩니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내부에서 싸우고 하다가 대선 때는 안철수와의 자기가 사감이 있는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반대를 하고 또 두 번이나 가초를 하고 당대표가
그러면서 자칫 대선을 망칠 뻔한 그 상태에서 야당 대표였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여당 대표로 변천을 하죠. 자,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또 본인에 대한 이제 징계, 과거에 성접대 그 여파로 징계가 추진이 되니 이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전에도 뭐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싸우고 계속 뭐 하다가 나중에 아예 대통령에게 무슨 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설, 조롱까지 막 합니다. 양두구육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 결국 징계를 당하니까 또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집권 초반에 상당히 여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고도 계속 또 당에 남아 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뭔가 총선 때 자리 하나 받고 좋은데 아니면 비례대표 같은 거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무슨 뭐 선대위원장 하고 이런 거 아마 김기현과 협상을 하다가 김기현이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되는 바람에 한동훈 체제가 들었었죠. 그러니 한동훈 체제에서는 본인의 설당이 없으니 지금 나가서 제3지대 하고 나가 있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주판화를 퉁긴 끝에 오늘 이낙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낙연과 민주당 좌파 세력의 품에 안겼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준석은 좌파 정치인입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이준석을 지지를 했던 그나마 뭐 이준석 당 지지율 한 3% 정도 갤럽 기준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좌파 정치인이 된 이준석을 그대로 따라서 가서 지지를 할 것인가? 그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그 커뮤니티, SNS 커뮤니티에는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준석을 욕하는 그런 글이 잇따라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으로 가라고 하진 않았지 않았냐.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준석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면서 점점 더 이준석은 이제 나락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언젠가 또 다시 우파 진영에 로컬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일들을 본인이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 놓고야 하답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부터 이준석은 좌파 정치인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